정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합니다. 실생활에 들어오게 될 AI 서비스, 과연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경영학 이경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AI, 민생, 뭐 이렇게 연결이 아직은 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네. 어떤 국민의 소비 생활, 그다음에 국민들의 편의, 그다음에 이제 사회 안전 이렇게 3대 분야고 거기서 한 4개, 3개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비 생활에는 AI 농산물 알뜰 소비 정보 플랫폼, 소상공인 AI 창업, 컨설팅, 네. 그다음에 인체 적용 제품 뭐 안전 지킴이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이 한 10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소비 생활, 국민 편의, 사회 안전 내용들을 보면은 뭐 하나하나 정말 그 뭐 농산물을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소상공인 AI 창업을 어떻게 컨설팅 해줄 것인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국세정보 상담사, 끝까지 가서는 사회 안전에 가서는 해양 위험 분석 AI까지 정말 다양하게 내용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부에서 AI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만큼 우리 생활에 근본적으로 좀 변화를 일으키겠다,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용을 좀 절감하겠다, 다양한 취지가 있을 텐데요. 이 한국 소비자들 AI 소비 눈높이라고 할까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뭐 한국은 일단 뭐 흔히 말하는 챗GPT의 유료 사용자가 세계에서 2위로 네.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되게 안 썼거든요. 처음 1년 정도는 뭐 인도네시아보다도 안 쓰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한 챗GPT 나오고 한 1, 2년 지나고 나서는 오히려 유료 사용자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고 네.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뭐 흔히 말하는 경쟁 압력도 센 나라고 그렇죠. 네. 또 잘 사는 나라고 그러니까 보통 잘 사는 사람일수록 AI를 쓰게 되어 있고 AI를 잘 쓸수록 또 잘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AI, 뭐 디지털, 교육 수준, 임금 이런 것들은 다 같이 가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AI를 잘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은 지금 뭐 쓰십니까? 챗GPT도 있고 뭐 제미나이도 저는 있고. 챗GPT 200달러짜리 쓰다가 네. 최근에 좀 말 안 들어서 20달러로 내렸고요. 아, 그다음에 거르셨군요. 네, 구글의 제미나이를 쓰고 있고 네. 그것도 유료로 20달러짜리 쓰고 있고 네. 뭐 음악하는 수노라는 것도 쓰고 있고 오. 근데 이제 클로드는 네. 아직 유료로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저는 챗GPT를 쓰다가 저도 약간 좀 감정 소모가 있었거든요. 네. 챗GPT랑 싸운 다음에 결제 취소 뭐 이런 거 눌렀었는데 저도 대략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2년 정도 우리나라가 1위로 올라선 게 최근 한 1, 2년 정도 됐습니까? 네, 최근 1, 2년. 1, 네, 2년 네, 정도. 네. 특히 이제 유료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무료와 유료는 좀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일단 이 그러면 집착. 20달러짜리와 200달러도 다르더라고요. 제가 네. 200달러짜리 쓰다가 내렸더니 네. 약간 박사학위급이 아니고 석사학위급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정말 저 그 네. 차이가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그 가장 저렴한 것만 썼기 때문에 실제 그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지를 몰랐는데 200달러를 사용하실 때는 근본적으로 좀 뭐가 다릅니까? 그냥 깊이가 다른 건가요? 근데 이제 사람의 우리가 만약에 눈 감고 뭐 콜라 2개를 마셔보거나 맥주 2개를 마셔볼 때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느낌상 좀 아무래도 그런 느낌은 있는데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네. 어쨌든 GPT 5.5 정도 그다음에 그 프로라고 붙은 정도는 분명히 제가 느꼈을 때는 작년 8월에 나왔을 때 박사학위자 수준이다라는 느낌. 그다음에 이제 IQ 148의 수준이다. 네네. 예, 그런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요즘 이제 클로드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 것도 이제 서로 사실은 비슷비슷합니다. 네네. 근데 상당히 그런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건 분명한데 이제 무료 사용이거나 아니면 또 많이 사용하지 못해 본 경우에는 또 그걸 그 품질을 좀 느낄 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나저나 우리가 이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듣긴 하는데 참 추상적이에요. 예를 들어 한 나라의 국방력을 가늠하는데도 육해공군도 있지, 군인 수를 세야 되는 거야, 무기 수를 세야 되는 거야. 이 역량을 평가한다라는 게 상당히 좀 힘든데요. 일단
AI 역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순위가 있어요. 보통 이제 미국과 중국을 생각하기 나름인데 AI 역량이라는 게 어떤 거고 실제 우리나라 순위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인재가 얼마나 있느냐, 그다음에 또 인프라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 그다음에 얼마나 사용하느냐,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차원이 있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미국과 중국이 그냥 압도적. 압도적 1, 2위다. 어떤 건 오히려 중국이 인재 같은 측면에서는 더 많은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국제 인공지능 학회 같은 걸 제가 이제 가다 보면 한 60%가 중국인 이름의 저자 논문이에요. 전체. 그렇군요. 그중에 한 40%가 중국 국적이고 나머지 20, 30%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중국인. 그러니까 수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2015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을 따라가기 위해서 산업화에 늦었지만 정보화에는 앞서가자라는 구호를 1995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발전이 디지털라이즈 쪽에 발전이 됐다면 네. 중국은 AI로 미국을 한번 앞서보자라는 걸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그런 과정에서도 네. 3위권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 네. 우리 앞에 있는 나라는 여러 지표에 따라서 뭐 인도라든가 싱가포르 또 영국 정도인데 우리가 싱가포르 좀 작은 나라로 본다면 이제 영국, 인도, 또 싱가포르 다 합친다면 한 6위권. 근데 네, 이제 한국이 지금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이런 것들 다른 나라가 좀 하지 못하는 거를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금 정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성공한다면 이제 진짜 AI 3강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표를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미국, 중국 1, 2위인 건 알겠어. 싱가포르도 왠지 이쪽 잘할 것 같아. 그런데 요즘 뭐 굶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몇 명이라는 영국, 브렉시트 이후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영국에서 또 유독 인공지능 점수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영국도 유럽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나라가 그런 걸 잘한다고 볼 수도 있고 영국이 일단 컴퓨터 사이언스의 아버지가 알란 튜링이고요. 네. 튜링이 인공지능의 기초를 쌓았던 사람이고 그다음 데미스 하사비스가 있는 딥마인드가 사실 영국에서 나온 그렇군요. 스타트업인데 미국 회사인 구글이 인수한 거니까요. 그런 어떤 원초적 기술이 좀 있다라는 면에서 영국이 좀 앞서가고 여전히 깊은 연구나 이런 것들에 좀 앞서가는 측면이 있고 구글의 딥마인드도 실리콘밸리로 회사를 옮기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런던에 있으면서 그쪽 분위기에서 더 과학 기술적. 실리콘밸리는 너무 이제 비즈니스적인 그렇죠. 네. 느낌이 있고 좀 바쁘고. 근데 이제 좀 더 과학적인 연구와 깊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딥마인드 같은 회사가 영국에 남아 있습니다. 네. 아까 10대 이제 프로젝트 가운데 한 10대 목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비생활, 국민 편의, 사회 안전. 그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 편의 가운데 AI 국세 정보 상담사 이 대목이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제 국세 이거 누구 세무사한테 부탁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무사분들 보면 굉장히 좀 화나실 것 같긴 한데요. 맡기지 않고 그냥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저도 네. 세무사의 일을 뭐 맡기지 않고 이렇게라는 거는 좋지 않은 설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생각해 보면 세금이 가장 국가와 국민 간에 가장 긴장 관계가 있는 건데 그렇죠. 과연 그 컨설팅을 국세청이 하는 AI한테 맡길 거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좀 이런 부분들 이제 잘 보셔야 되고 네. 너무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이택스 시스템 같은 거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네. 아마 세계 최고일 겁니다. 미국에서 전자정부 정말 안 좋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회사의 IT 서비스만 받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IT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국민을 위한 서비스는 한국이 정말 좋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것이 세무사들은 그럼 가만히 있을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지금 이택스도 세무사분들이 납세자 대신 로그인해서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AI 시스템을 잘 만들면 세무사분들이 이걸 잘 활용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어떤 절세를 도와줄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전자정부에 만족하지 않고 AI 정부로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뭐 서울 같은 경우도 1등을 많이 했고요. 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세계 랭킹에 탑 랭킹에 있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전자정부를 이제 AI 정부로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이런 노력, 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거고요. 네. 계속 이런 페달을 밟는 노력은 높이 살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 시스템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정부 24라는 앱을 저도 설치해 놓고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를 봤는데요. 이렇게까지 좋아졌다고? 뭐 이렇게까지 편할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AI까지 등장하면 훨씬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네, 행정 시스템이 좋아지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좀 아쉬운 거는 네. AI 디지털 교과서가 작년 2월에 이제 여당에 의해서 중단됐는데 이런 것들은 아쉽죠. 생각해보면 AI 디지털 교과 10개 사업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비중에 비하면 상당히 약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군요. 재밌는 네. 거는 100% 학교들이 채택하지 않게 돼가지고 어느 지역은 100% 학생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쓰는 지역이 있고요. 어느 지역은 10% 미만으로 쓰는 지역이 있습니다. 완전 격차가 있네요. 네, 그러면 과연 AI 디지털 교과서를 쓰는 곳이 학생들이 더 공부를 잘할 거냐? 아니면 10%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게 나빠가지고 네. 쓸수록 오히려 나쁜 것이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 이렇게 국세라든가 뭐 농수산물, 아동청소년, 소상공인 다 AI를 쓰는데 오직 교육에는 AI가 오히려 나쁘다고 네네. 이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율배반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 리스트를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지금 인재개발 교육에 AI가 빠졌다는 것은 좀 이번 정부가 놓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사실 이제 교과서가 이제 약간 좀 옆으로 새는 얘기입니다만 교과서를 이제 쓰는 게 맞냐, 학생들 뭐 창의성이나 등등 안 쓰는 게 맞냐 약간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중단된지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데 교수님은 이 뭐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이렇게 추진하는 김에 그 중단됐던 뭐 교과서 문제도 다시 좀 재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저는 건가요? 너무 안타깝죠. 세계적으로 최초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였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디는 100% 쓰고 어디는 10% 쓴다면 저는 그 아이들이 한쪽은 불쌍한 거잖아요. 네네. AI 디지털 교과서 나쁘다면 100% 쓰는 데가 잘못됐을 거고 그렇죠, 그게 그렇죠. 좋다 하면 10% 쓰는 데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지역 간 격차라든가 이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방치할 게 아니라 좀 더 합리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네. 뭐 여기서도 지금 사실 보면은 소상공인 창업 경영 이런 컨설팅을 꼭 중기부가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하지만 뭐 제가 좋아하는 회사들이 이런 걸 담당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네. 뭐 AI 기반 모두의 경찰관 같은 경우도 네. 국민들이 아마 경찰 쪽에 전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오히려 전화를 받고 거기서 경찰이 출동하는 데 늑장 대응이 많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온라인에서 자꾸 잘한다는 것보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네네. 그런 부분들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이는 온라인을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실제 공무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신경을 써서 네. 일종의 KPI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뭐 남양주 그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네. 경우도 그 여성이 굉장히 많은 워닝을 계속 네, 네. 그 경찰에다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응이 늦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온라인과 AI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그 뒤에 네. 오프라인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는 부분 그리고 어떤 대응에 있어서 수위를 조절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AI를 통해서 좀 가능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요. 저는 이게 좀 현실적으로 가장 궁금하던데요. AI 장보기 비서는 뭔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네. 꼭 국가가 해야 되느냐라는 건 있는데 만약 우리 좋게 생각해 보면 장복이라는 것은 좀 편히 나온 거고요. 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제목은 네. AI 에이전트 기반의 농축산물 알뜰 소비 정보 플랫폼인데 이런 거라면 또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장보기 비서는 사실 민간 회사가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사실은 어떤 우리가 너무 지역적인 정보에 있으면 농산물을 비싸게 살 수도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정부가 이렇게 정보를 공개해 주면 네. 우리가 뭐 동네에서 살 거를 먼 데서 사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공급자들이 네네. 이제 가격 경쟁도 할 거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또 원산지에서는 싸게 다 내놓는데 맞아요. 네. 중간 유통망이 장난을 친다는 그런 네. 또 의심도 많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그 소비자나 시민을 직접 상대한다기보다는 네. 이런 플랫폼을 말 그대로 만들고 국민은 또는 민간은 AI 에이전트를 경쟁적으로 개발하게 하는 거죠. 네. 정부는 원산지에서 나오는 정보가 있고 그거를 오픈하게 해주고 네. 국민을 상대하는 비서는 사실 여러 민간 회사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경쟁하게 한다면 더 좋은 쓰임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에도 그 유통망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농산지 그 땀 흘려 일하신 이 농부들이 얻는 소득은 이만큼인데 요거밖에 안 되는데 유통 여러 단계 때문에 중간에서 이걸 그 포식자들이 있다. 네. 뭐 포식자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만 유통 단계에서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 그래서 정작 노력한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배부른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 알뜰 소비 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대로 이것이 그냥 장보기 비서라고 하면 조금 약한 네, 느낌이 네. 있는데 그러네요. 네.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약간의 압력이 있죠. 하지만 또 유통업자도 일종의 국민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유통과 생산의 역할이 있는데 네. 이제 정보 불균형이 나와서 공정하지 않은 거래가 자꾸 만연될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정부가 도와주면 가격 인플레이션 압력도 줄어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가 지난 1년간 AI 고속도로를 닦는 데 이어서 올해는 행정 분야부터 국민의 일상에서 AI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자동차 만들기에 본격 나섭니다. 우선 전 국민이 무료로 쓸 수 있는 한국형 챗 GPT 모드 AI가 11월 개시를 목표로 이달 중 사업 공고를 준비 중이기도 하죠. 11월이면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드디어 나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사업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이번 정부에서 시작이 됐고 한 네. 작년 6월쯤 됐죠. 5개 회사가 있었고 올해 2월에 2회사가 떨어지고 한 회사가 패자부활전위원회도 올라와서 지금 이제 4회사고요. 네. 올해 8월쯤에 한 회사가 더 떨어져서 3개가 남을 거고 내년 2월쯤에 또 한 회사가 떨어져서 2개가 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8월쯤에 한 회사가 떨어지고 8월에 약간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무료로 공개해서 한번 써보게 하는 거고 네. 11월은 아마도 이제 그러한 서비스를 국민이 유료로 쓰는 것을 국가가 좀 지원한다는 건데 상당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죠. 뭐 미국 회사들과의 어떤 중국 회사들과의 불공정 네. 이슈도 있는데 만약 미국 회사한테 내가 쓰고 싶어. 나 챗GPT 20불 쓰고 싶은데 정부한테 10불을 받고 싶어. 이런 거를까지 허용할 거냐? 아니면 국산만 허용할 거냐? 네. 그럼 그 국산은 어디까지 또 허용할 거냐? 이번에 독파모 사업에 들어가 있는 현재 남아 있는 4개 회사만 허용할 거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시도를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 네. 학기도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네. 좋은 AI를 많이 가르쳐 주고 싶은데 유료와 무료의 차이가 있다면 네. 그 경험을 하기 그게 저로서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어쨌건 실험을 해봐서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쓰고 근데 별로 안 좋은 서비스를 국가에서 한 10,000원, 한 달에 10,000원 지원해서 썼더니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진다.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곤란해지죠. 네. 그래서 이제 바라건대 이 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이라는 게 결국 지금 미국의 챗GPT 5.5라든가 끌로드라든가 이런 것들의 수준을 내년 2월쯤에 네. 거의 근접할 것인가. 예, 그것이 이제 가장 관심이고 한국은 정말 운이 좋은 나라인 게 지금 그 다른 나라의 AI 서비스 수준이 네. 약간 스탑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계속 성능이 좋아지고 데이터 많이 넣고 GPU 많이 넣고 많이 돌리면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법칙이 있었는데 그 법칙이 지금 작동을 안 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약간 임계점이라고 네네. 할까요?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기회도 되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그 행운을 잡을 수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이 또 더 발전한 모델을 내놓느냐 하는 건데 제가 예상하기는 상당히 미국이 서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년 2월까지 우리가 그 서 있는 미국, 중국의 수준을 어디까지 따라 올라갈 것이냐. 근데 네. 후발주자는 노하우가 많이 있으니까 네. 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네. 더 저비용으로 따라갈 수 있죠.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응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네. 사실은 이 며칠 동안 젠슨 황 CEO가 와가지고 뭐 여러 말씀을 하시고 막 선물 보따리 하고 뭐 4개 선물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하나하나 개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반인들한텐. 일단 AI 다 여기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그 뒤에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이게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일단 장명이 중요한데 국민들이 뭔가 딱 직관적으로 머리에 인식해야지만 아 그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분류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거다 이게 될 텐데 좀 어려워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라는 걸 좀 근본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일본은 포털 사이트가 네. 야후 재팬이 1등일걸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한국은 네이버나 다음이 1, 그렇죠. 2등을 지켰죠. 구글보다.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AI는 지금 챗GPT나 클로드를 쓰는데 네. 내년 이맘때나 후년 이맘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게 뭐 한국산이라서 쓰는 게 아니라 네네, 뭐 선호해 업스테이지의 솔라를 쓴다거나 LG의 엑사원을 정말 쓰게 되겠느냐. 저는 그게 독파모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30년 전, 25년 전에는 벤처를 붐을 일으키다 보니까 네. 특별히 독자 포탈 사업을 안 했어도 네네. 네이버와 다음과 당시에 엠파스와 뭐 네이트가 막 엠파스. 경쟁하면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네이버와 다음을 쓴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근데 최종 이번 AI 사업은 우리 세금을 넣어서 AI를 개발해서 네. 한번 지금은 챗GPT 끌로 우리 처음에는 포탈 1등이 야후 코리아였죠. 그러다가 야후 코리아를 우리가 특별히 차별한 게 아닌데 다음이 1등하고 그다음에 네이버가 1등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들, 국민들의 선택이 이렇게 된 건데 AI 분야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좀 도와줘서 따라가게 해주고 어떻게 보면 내년 2월쯤에 진짜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국가가 도와주지 않아도 네. 이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산을 쓸 거냐. 네. 그다음에 그 한국산이 다른 나라에도 팔릴 수 있을 것이냐. 뭐 대만에도 팔리고. 아, 그것도 관건이네요. 네, 그래서 한국을 위한 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AI를 개발하자라는 것은 잘못된 저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세계 보편적인 AI인데 그것이 얼마나 미국과 중국의 것에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과 성능 경쟁력을 갖게 할 것인가 그것에 관건이 있다 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네이버도 쓰지만 사실 구글도 쓰듯이 어떤 수용성 그리고 가격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이 다 우수하다면 외국에서도 안 쓸 이유가 없겠네요. 그런 협상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우리 게 없으면 완전히 종속이 되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점점 국방부나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AI의 수출 같은 걸 제한하는 아, 네. 상황이 있고 이제 새로운 AI를 개발하면 네. 정부의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태로 규제가 점점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AI를 그냥 민간한테 공개했다가 일종의 나쁜 사람들이 쓰면서 네.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진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릴까요?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AI 서비스들이 글로벌 수준의 AI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서 사실 지금도 조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노력, 보완, 그 전문가로서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번에 10개 사업 되게 잘하셨고 잘 가고 있는데요. 참 미국에서는 지금 한 명이 창업을 했는데 의료 약 처방을 받아서 약을 집에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한 명이 창업한 매듭이라는 회사가 작년에 혼자 6천억 매출을 냈고 올해 1조 매출을 냈습니다. 샘 알트만이 2년 전에 1인 창업자가 1조 매출을 버는 회사가 나타날 거라고 했는데 진짜 2년 안에 그게 일어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업이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격 처방이나 약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가 10개 사업을 지정해서 우리 세금을 써서 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많은 규제를 좀 풀어달라고 할 때 풀어주라는 거죠. 네네. 많이 풀면 거기서 그 사업 기회를 보는 민간 1인이 젊은 대학생이 그냥 할 수 있다. 지금 중국에서는 40만 명의 그 칭화대학 북경대 그 북경의 한 구에 있는 대학생들을 한 사람이 하나의 창업을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창업을 하면 운동을 하면 뭐 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돈을 벌 데가 없는 거죠. 행정적으로 좀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훨씬 더 네네. 자유적으로 규제를 풀면서 네. 기존의 사업자와 새로운 경쟁자가 네. 경쟁하게 하면서 이제 산업을 일으키고 거기서 일자리가 나오고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그렇게 나온 회사들이 결국 또 국외로 진출하면서 우리 경쟁력이 생긴다. 그런 면에서는 여기다가 하나 더 네. 플러스한다면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규제를 막 풀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지만 1인 창업해서 1조 매출이 나오는 그런 회사로까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경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